안녕하십니까, 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에서도 오답률 탑5 안에 들었던 39번 지문 삽입 문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문도 굉장히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웠고, 제가 봤을 때는 오답률 1위였던 그 36번의 그 지문은 A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심리전에 좀 아이들이 위축돼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지문은 진짜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심리적인 페이크랑은 상관없이 정답이 굉장히 오답률이 되게 많이 높았고, 대부분의 정답이 4번으로 많이 아이들이 귀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4번으로 많이 아이들이 헷갈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도 할 거고, 왜 4번이 아니라 정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 지문의 내용도 좀 이해해 보면서, 그리고 정답의 근거, 정확한 근거, 빈칸이랑은 좀 다르게 순서 삽입을 저희가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근거, 예를 들어 반복되는 명사라던가 이어지는 동사라던가 그때 말씀드렸던 무부가 나와야 리턴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을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되는 시그널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결사, 접속사라던가, 그리고 대명사라던가 관사, 부정관사, 어나, 더와 같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지문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 수업을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어떻게 실전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9번 네모칸 첫 문장부터 같이 한번 내용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항 대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지문에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도 어떤 식의 대립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보시면 여기서는 순서 삽입에서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this라고 하는 지시사인데요. this나 this와 더와 같은 정관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나왔던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사용하는 지시사나 정관사들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활발한 참여라고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앞부분에서 분명히 나왔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으셨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네모칸을 해석해 보도록 하면요, 이 활발한 참여는 provide, 제공한다, a basis, 기반을, 뭐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느냐, 바로 depth, 그 깊이, 뭐에 대한 깊이, aesthetic processing, 미학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는 reflection, 어떤 반사적 사고 같은 거죠. 반성적 사고와 같은 그 깊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런 활발한 참여다. 그러니까 활발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예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수동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어떤 그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참여,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야 됐고요. 그것이 어떤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서 다음 문장에서는 이러한 심미적인 처리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품의 의미와 연관성을 갖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던가 하겠죠. 어쨌든 this라고 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윗문장에 반드시 액티브 인볼브먼트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다른 표현이 분명 있었어야 됐다라는 것을 먼저 단서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이해를 위해서 첫 문장부터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 matter and style. 보시면 여기에는 흥미로운 trade-off가 있다.
in the relative importance, 상대적인 중요도에 있어서 trade-off가 있다. 근데 이 trade-off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trade-off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제 뭐 trade만 생각해서 거래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0년 전? 한 8년 전부터 고3 지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고2, 고1 지문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단어예요. 이렇게 어떤 트렌드마다 이제 발생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뭉뚱그려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나중에 어떤 글 읽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교환, 거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특징적인 게 그냥 단순한 익스체인지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에 있어서의 그 어떤 교환과 거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어쨌든 수익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대립적인 두 요소 간의 그 관계, 이거에 대한 교환과 거래를 말할 때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익스체인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대립되는 두 요소들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아가겠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말로도 쓸 때가 있고요. 한쪽을 내가 선택하는 대신에 한쪽은 조금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립되는 요소 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서 양자택일이라던가 한쪽의 희생 뭐 이런 의미로도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익스체인지랑 똑같이 해석하게 되면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단어를 반드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그 트레이드오프, 교환, 거래, 균형이 있는데 뭐와 뭐 사이에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의 거래가 있냐면 subject matter,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주제,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스타일, 형식, 이 두 요소 사이에 어느 정도 약간 교환이나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더 살리면 이제 한쪽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요소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첫 번째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으로 내려갈게요. 이 지문을 읽어내려가는 방법 자체도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빈칸이라던가 주제 파악과 거의 흡사합니다. 1번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play, or stories,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that resemble everyday life and the role of the background style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the mental models. 보시면 첫 번째 highly representational이라고 해서 highly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 꽤라는 뜻이에요. 매우 표현주의적인 그런 페인팅, 그림이라던가 연극이라던가 이야기에서는 이 집중이 보통 어디에 있냐? subject matter, 주제에 있는데 그 주제가 특이점 잘 볼게요. 제가 이것을 subject matter이라고 해서 이 펜슬을 표현한다고 치면 이것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있는 이 펜슬과 닮아 있다는 거죠. resemble. 이게 표현주의적인 화법이라던가 그 어떤 그림 기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물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내겠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주의 표현주의 화법? 표현주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Feelings of the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그냥 되게 비슷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쾌감, pleasure, 기쁨이라는 감정 또는 uncertainty, 불확실이라던가 이런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의 그 감정들이 그 뷰어들을 끝까지 결론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캐리해주는 어떤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사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라던가 uncertainty라던가 pleasure가 있어야 그 관객들이 끝까지 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다, 대립되는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활발한 참여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novel stylistic device work in un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expressionist라는 단어가 표현주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presentational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꽤 표현주의적인 그런 작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노블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죠. 이 노블이라는 새로운 형식적인 장치들이 work, 작동한다. 어떤 방식으로? in harmonious, 부조화스러운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against, 뭐에 대항해서 the subject matter,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는 같지 않고 다른 부조화적인 그 어떤 추상적인 기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subject matter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연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화법 아시죠? 그런 화풍 아시죠?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형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현실 실생활의 그 사물과 일치하지 않아서 부조화스러운 분위기가 작동하고 그로 인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disquieting atmosphere,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 저거는 펜슬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저게 펜슬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의 호기심이라던가 uncertainty 위에서 나왔던 그 지문이 바로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대부분 4번을 정답으로 되게 많이 선택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disquieting atmosphere를 앞에 있는 disactive involvement로 볼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us, 그러므로 이 thu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의 전개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따라서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그 작품이 덜 읽혀질 때, 그러니까 쉽게 읽혀지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조화로 인해 저게 뭐지? 이렇게 disquieting atmosphere가 발생하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읽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remind the viewer or reader that un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이렇게 its departure라는 단어도 요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10년 전부터 등장했는데 이 departure라는 단어 안에 출발, 떠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없이도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로부터의 이탈, 떠남이냐면 이제 기존의 형식, conventional, 그 어떤 전통적인 형식, 다시 말하면 표현주의적인 화풍, 그러니까 요 주제를 subject matter를 형식 그대로 실생활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이 기법으로부터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기법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뭐 추상주의적인 화풍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펜슬이 맞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형식으로부터의 이탈, 출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뷰어나 리더들, 그 독자들에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상기시키느냐? 이제 on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정관사 on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첫 등장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naesthetic attitude라고 해서 처음으로 심미적 태도라고 하는 그 어떤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심미적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이야기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태도를 상기시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unaesthetic attitude가 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unaesthetic attitude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줬었어야 됐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네모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ctive involvement, 이러한 심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5번을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물이 그대로 실생활과 리sem블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사물이 이거 연필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disquieting atmosphere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 심리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네모칸에 있는 this active involvement, 적극적 참여라고 받아주고 있고요. this라는 표현은 항상 두 번째 등장할 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등장했던 aesthetic attitude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용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네모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활발한 적극적 참여,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참여가 바로 그 미학적인 처리 과정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테틱 애티튜드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번 뒤로 한 번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bility to switch. switch라는 단어가 아까 departure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떠나서 절로 갈 거야. 바뀌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읽다가 pragmatic attitude,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어떤 태도로서 뭐 subject matter과 표현 기법이 똑같아가지고 굳이 그냥 실생활과 똑같으니까 이거를 실용주의적 태도라고 말한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래그마틱 애티튜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수동적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테틱 애티튜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테틱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서브젝트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갭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처리하기 위한 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태도가 fundamental to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생활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이제 단순히 미학적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 균형 잡힌 일상생활에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서 끝나게 돼요. 모든 지문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읽어야지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지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분위기의 조성, 이거는 이제 전개를 만들어 놨던 틀이었고, 만약에 거기 뒤에 디스액티브 인볼브먼트를 넣게 되면 뒤에 나오게 되는 unaesthetic attitude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on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부정관사는 첫 번째 등장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와야 되고 얘네들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다음에 5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인지를 설명해주는 표현, 활발한 참여고 이것은 나중에 어떤 그 미학적인 처리 과정의 깊이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냥 일반적인 실용주의적인 태도와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표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지문이기도 한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지시사라던가 부정관사, 그리고 반복되는 명사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